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이영풍 기자 모시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기자라고 자꾸 나오는데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 네. 네. 저기 지금 복직 투쟁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문 변호사님과 함께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뭐 그래도 이 좀 부당하게 해고됐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그만두지. 예. 저것들한테 부당하게 잘린 걸로는 그럼요. 안 된다. 예, 기록을 남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KBS 언론 정상화 1인 시위도 지금 100일째입니까? 어제까지 100일이었습니다. 100일을 채웠는데요.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 같이 직접 관람하시는 직관하시는 분들 한 30여 명과 함께 어제 100일 기념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기념 뭐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도 좀 나눠 드시고 또 어제 커피차가 또 왔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커피차를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한 200잔 정도 같이 좀 나눠 드시면서 우리 직원들도 오고 가면서 드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농성해요? 지금 이제 시위, 1인 시위. 1인 시위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해고되면서 회사 안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1시간 한 10여 분 정도 합니다. 신관 정문 앞에서. 정문 앞에. 정문 앞에서. 아, 그러면은 아예 KBS 바깥이네요. 바깥에서.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죠. 네. 거기 지금 KBS에 화환들이 거의 뺑 둘러서 아직도 있던데요? 네, 그 화환이 지금 한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4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신관하고 본관까지 다 둘러싸고 있죠.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셔요. 김유철이는 지한테 보내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그 아침에 출근하면 근저조와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 김유철이는 언제 자른대요? 지금 일정으로는 어제 그 KBS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한 어떤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심의를 했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청문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는 월요일 자정까지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화요일 날 9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서 히어링을 하고 그다음 해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됐죠. 아, 그래요? 네. 김현철이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같이 적어도 같이 사표받아야 될 몇 사람이 있잖아요. 사장이 이제 그 해임이 되게 되면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부사장, 본부장, 주요 실국장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일단 사장이 먼저 해임되고 나면 이하 뭐 부사장, 본부장들도 같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KBS 사원 투표에 그 김현철 사장 해임하다는 게 뭐 90%가 넘게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투표자의 90% 이거 처음에 이제 나온 것은 PD협회. 사실 그 김희철 민노총 노영방송 체제를 제일 지지하는 세력이 PD협회 기자협회잖아요. PD협회가 그때 구성원의 65%가 먼저 퇴진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기자협회는 협회 탈퇴자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어요. 그리고 뭐 기술인협회나 경영협회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 1,800명 정도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김희철 사장 퇴진하라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희철 퇴진으로는 의견이 모아져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노영방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 여기까지는 가는 겁니까?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차기 사장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는 김희철 사장이 일단 무능력해요. 그다음에 편파 왜곡 방송을 방관해요. 그다음에 리더십을 실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대 요건이 지금 해임 사유거든요. 그래서 김희철 사장이 뭐 해임돼야 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만 이제 KBS에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민노총 노영방송 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구성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 차기 어떤 사장 등 집행기관의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노영 방송의 구조가 장착됐기 때문에 네. 이게 새 사장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노영 방송 체제가 해체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것은 이제 이 KBS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지난한 투쟁의 또 한 고비는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최근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특히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도 있고 국회 답변을 통해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멀리 갈 것 없이 네. 이번에 그 터진 신앙님 김만배 허위 네네. 인터뷰 사건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가짜 뉴스 프레임의 전형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을 김만배가 하고 네. 물론 김만배 뒤에는 더 큰 기획자가 있겠지만 이 실행을 신앙님이 하고 그리고 유통을 뉴스타파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공영방송들이 또 그 다음날 바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네. 하게 되고 네네. 정치권이 또 받아서 떠들면 그게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리고 커지죠. 더 커지죠. 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이번에 방통위가 TF를 만들겠다고 하던데 네네. 이거는 참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이거는 네네.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맥락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방통위가 있고 방통위는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근데 방심위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거는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근데 예. 실제로 이 방심위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방심위가 우리 일반 시청자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 경기장이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해촉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가기 직전에. 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무책임하게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 시장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방심위 그 심의 기간이 네. 7개월에서 8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김어준, 김재동, 주진우는 마구 떠들어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미디어 언론 시장이 오염물, 쓰레기 적시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이 방송의 심의를 하는 시점에 예. 그 프로그램은 이미 없어졌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황당한 경우죠.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하는 팩트도 그 월남전 참전자회 우리 용사들이 방심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최종 나오는 게 한 7, 8개월 걸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제작자들은 다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럼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 자는 대한민국 미디어 언론 시장을 그냥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게 주 역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 사건 같은 경우 긴급 심의를 넣겠다고 유일임 방심위원이 지금 각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긴급한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궁금증을. 그런 면에서 좀 긴급 심의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게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래요.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김만배 대성공작 사건 이거 우리 이영풍 기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위한 장난친 거죠, 한마디로. 네네. 이미 인터뷰한 건 6개월 전인데 왜 이걸 신앙님 씨가 자기 주머니에 몰래 넣고 있다가 이미 녹취록까지 다 만들어서 준비했겠죠. 이게 처음에 JTBC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JTBC에서 조금 약발이 안 먹히니까 뉴스타파를 통해서 터뜨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 뉴스타파라는 매체는 인터넷 매체란 말이죠. 방심위에 또 제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인터넷 통신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대선 직전 3일 전에 터뜨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진행 과정을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방송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SNS에 뜹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있다가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뭐 전라일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MBC에서 4꼭지나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KBS도 한 꼭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완전히 여론화돼 가지고 마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기문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부동층이 많게는 10%, 적게는 3, 4%까지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까지 부동층이 남아있다는 게 경험적 조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이 24만여 표 차이로 이제 승부가 갈라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막판 대선 공작의 영향을 중도층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누구 찍을까 망설이고 있던 중도층이 이 가짜 뉴스 공작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재명은 안 찍지만 아이고 뭐 투표 안 할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대선 결과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줬다.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아예 작심하고 공작하려고 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한 김만배나 신앙님이 등등은 또 따르게 하더라도 이걸 보도하는 MBC, KBS, JTBC의 이 보도 태도는 이게 언론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이것들이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도란 게 그렇습니다. 온갖 제보들이 속출을 하고 특히 선거 관련 제보들은 엄청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선거란 게 기본적으로 여야 컴피티션이지 않습니까? 네. 경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흠집내기 위해서 각종 그런 음해, 프로파간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는 정확성이 우선이지 속보성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매체가 신앙님의 어떤 허위 인터뷰 그것도 일종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카드라식 방송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MBC나 KBS 같은 공중파가 그대로 받아 쓰냐 이거죠. 그걸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3월 6일 방송이 됐기 때문에 3월 7일 날 방송을 하려면 너무 확인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방송해도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사전에 짠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올 지경이죠. 1시간 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SNS에 뜨고 또 1시간 뒤에 어떤 신문들에 뜨고 오마이뉴스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템이 발제가 되어야 9시 뉴스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전부터 아이템이 발제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제하는 과정에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 이거예요. 뭐 정치 뉴스 주간이나 뭐 정치부장이라든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밤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취재를 해온 거라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쭉 해왔다면. 그러면 이건 해가 되는데 인터넷 신문사 뉴스타파에서 갑자기 인터넷에 인터뷰가 하나 떴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요. 이거를 네 꼭지나 배치한다. MBC.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 NHK나 영국 BBC가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 MBC 사장은 세계 공영방송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가짜 인터뷰 제작, 요 가짜 인터뷰의 유통, 또 이것을 더 큰 스피커인 지상파 종편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 과정 전체가 이 대선 공작의 한 묶음이다. 그렇게 놓고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단식에는 오리지널이고 가리지널이 있습니다. 이건 가리지널 단식이죠. 저도 10여 년 전에 정현주 사장 때 뭐 퇴진 운동하다가 직접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단식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책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단식이란 책에 보면 일반인이 단식을 하게 되면 물과 소금만 먹었을 경우에 7일에서 9일 사이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8일째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물하고 소금만 먹었어요. 소금 좋다는 그 천일염 갖다 줘가지고 천일을 많이 먹어서 속도 좀 상했는데 한 7, 8일, 9일쯤 되면요. 그냥 눈 뜨고 앉아 있어도 검은 커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실신해요.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출퇴근 단식하고 뭐 자정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 단식하고 이건 단식이 아닌 거죠. 대국민 어떻게 보면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단식이란 것은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은 단식을 하지 않죠.
배고픈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 동물적인 본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류의 최고이고 단식은 인간만이 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단식의 어떤 숭고함 이런 것들을 먹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와이스 대통령께서 니 굶으면 죽는데라고 했다는 그 명언이 저는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단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단식으로 어쨌든 소개 그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아, 그런가요? 우선 검찰에 안 갔고, 네. 그다음에 개딸들 흩어질 뻔했는데 다시 모였고, 그다음에 보세요, 박지원이 같은 간신이 막 명비와 청가를 부르잖아요. 김대중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뭐 자기 단식 시작하면서 노렸던 목표 120% 달성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역대 지도자들이 우리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단식을 결행했을 때는 예. 뭐 민주화라든지 뭐 언론 자유라든지 뭐 독재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로건이 크고 아젠다가 아주 큰 어떤 아젠다들이 많았는데 이 개인적인 어떤 면피를 위해서 한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거 우리 종북주사파들과의 공정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정전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서. 그러면 전쟁의 기본은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가, 이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저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공정전의 출발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 모니터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능력 없는 국민의힘한테 자꾸 하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우리 자유파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애들 학교 보내면은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학교 갔더니 정교조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조 교사들을 모니터링 안 하면 애들 망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뉴스 방송 매체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좌파 진영회 같은 경우는 뭐 민연연이라든지 뭐 등등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런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우파 진영은 이게 왜 중요하지? 아직까지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이전부터 아니다. 이 퇴직한 방송사를 퇴직한 직원들, 의식 있는 분들이 3, 4, 5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니터링의 어떤 그 풋솔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팩트들을 보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송사나 신문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 애국심이 투철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선수들이 하나의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대, 대대를 만들고 여당급을 만들어 줘야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그 대선 전에 보니까 우리 KBS 1노조에서도 대선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때 모니터링 요원들은 대학생들을 썼습니다. 대학생들 알바하고 서로 윈윈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겼어요. 그 자기는 9시 뉴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기는 목요일부터 주말 이런 식으로 맡겼어요. 혼자서 하면 다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줍니다. 주요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편파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큰 프로그램. 뭐 주진우의 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들을 전담 마크맨을 두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일단 딕테이션을 하는 작업이 기초 작업이고요. 요걸 올리면 그걸 보고 여기 어떤 식으로 편파 왜곡이 되는구나 예. 판단해 줄 수 있는 약간 중대장급의 멤버들이 필요해요. 이런 조직들이 구성이 되면 잘 돌아갈 수 있죠. 당에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뭐 미디어 뭐 무슨 국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마 좀 미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크랙님이 슈퍼챗 하셨네요. 고 박사님, 이영풍 기자님 인터뷰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이영풍 기자 응원해 주시는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격려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30일 KBS 정상화를 외치면서 개인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100일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제 혼자 유튜브 카메라를 들고 회사 어디선 서든지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혼자 떠들었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냥 아우성에 불과했을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KBS를 비판하고 KBS를 살려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시간 다음 주 되면 또 김희철 사장도 해임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KBS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는 미력 하나마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롱이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여기 이영풍 기자가 운영하는 이영풍 TV죠. 네네. 여기 국화꽃 당신님이 이영풍 TV 주소도 올려주셨는데 이거 댓글창에 고정 좀 해주세요. 예, 이영풍 기자 직접 운영하는 이영풍 TV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면서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